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좀 더 한 번 더 나가서 해보도록 하실 건데요.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글씨가 너무 작을 거예요. 그래서 리조트에다가 여기에 게임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넣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넣고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가운데로 정렬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div 여기다가 응? 리조트 잠깐 텍스트는 센터 들어있는데 왜 가운데 정렬 안 될까요? 더다시 4 엉뚱한 거를 여러 놓았네요. 리조트에다가 텍스트 얼른 센터 넣어서 가운데로 정렬시켜서 이 모양까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자, 스크립트를 열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닫아서 일단 요거만 놓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어서 쭉 해도 이제 될까요? 자, 연계 되겠죠? 자, 자바스크립트만 할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요. 자, 여러 가지 제어문이 있어요. 제어문이라고 하면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한 선택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반복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제어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조건문을 보고 있죠. 자, 중요한 순서대로 따지면요. 자, 조건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문, 그 다음에 선택문이거든요. 근데 난이도로 따지면은 반복문이 제일 어려워요. 예, 제일 어렵고, 제일 까다롭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해는 되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문이라 하는 걸 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 조건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건문, if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죠. 그래서 if 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if 문.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만드는데, 자, if 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봤을 때 if 놓고 얘네는 작은 가로와 중가로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가로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여러 가지 코드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코드를 실행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거를 보고 if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f문 자체가 자, 만약이라고 하는 무엇이라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if라고 하는 뜻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이라고 하는 식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자, 조건식의 결과가 참 true라면 이 앞에 거는 이게 생략이 된 겁니다. 요만큼이. 조건식의 결과가 true라면 그러면은 뭘 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자, 코드들을 실행하세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조건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지금 그러면 순서를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jQuery를 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주가 되는 게 jQuery가 될 거거든요.
근데 jQuery를 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른다. 그러시면은 모른 채로 수업을 진행해도 jQuery는 가능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아시면은 jQuery를 활용하시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또 여기에 나오는 제어문은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도 전부 다 통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뭐 저번에도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고 그랬잖아요. 걔네 전부 다 if문, 반복문, 선택문 다 써요. C 언어에서도 자바에서도 전부 다 이 제어문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배워 놓고 나중에 또 다른 거를 하실 때도 어차피 뷰를 하시던 리액트를 하시던 앵귤러를 하시던 저건 어차피 또 똑같이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해야지 된다는 거는 저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조건식의 결과가 false, 거짓이라고 한다면 코드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if문에 들어가 있는 조건식의 결과가 false, 즉 거짓이라면 코드를 어떻게 해요? 실행하지 않고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쳐 주세요. 패스하세요. 자,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if문을 한번 보기 위해서 쓸 건데 if문을 보기 위한 것보다 여기는 또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오늘 또 새롭게 여러분들 배우시는 게 자, 난수라고 하는 랜덤한 숫자를 만드는 것도 여기서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키포인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수를 만든 방법 몰라도 괜찮습니다. 함수 만드는 거 몰라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는 if 조건식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오늘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래에다가 자, 어떻게 이것들을 프로그램 실행시킬 건지 한번 제가 여기다 글로 쭉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프로그램은 사실 그래요. 자, 언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영어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영어라고 하는 거를 모국어가 아닌 이상 머릿속에서 번역이라고 하는 거를 없이 그냥 사용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자, 이것 또한 역시 번역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머리에서 한번 거치셔야지 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자, 난수를 만들 거예요. 난수는 랜덤한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수를 만듦. 그리고 자, 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사용자가 가리는 거죠. 그래서 자, 그 결과가 나타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이게 진행이 되는 순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난수를 어떻게 만들 거고 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사용자는 어떻게 가릴 건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나타낼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명확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난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시작 버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여기. 그래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자, 난수를 만드는 기능이 실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면은 난수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겠죠. 그럼 두 번째로 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사용자가 가린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가릴 거냐? 사용자가 홀수를 클릭하거나
혹은 짝수 버튼을 클릭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행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가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 버튼을 클릭했는데 난수가 홀수라면 홀수가 맞습니다. 아니면 틀립니다. 메시지를 무언가가 출력을 시키겠죠. 자, 그래서 홀 버튼을 클릭하면 얘 또한 홀수인지 짝수인지 가리는 기능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홀, 짝을 구분하는 기능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홀수일 때는요. 자, 이에 맞는 메시지를 출력을 시켜야지 되겠죠. 그래서 홀수일 때 정답 메시지 출력을 할 거고, 그리고 짝수일 때는 오답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어디에다가 출력을 할 건데 그 결과를 어디에다 나타낼 거냐 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중에서 자, 클래스 리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래스 리졸트의 문자 형태로 자, 출력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역시 자, 출력한다고 하는 여기에서 얘네가 결과가 리졸트에 여기에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짝 버튼은 이거를 그대로 반대로 실행시키면 될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을 만들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능이 여기서 총 몇 개가 필요한 거냐 보면요. 홀 버튼을 클릭하면 홀짝을 구분하는 기능이 실행되겠지만 짝 버튼을 클릭해도 홀짝을 구분하는 기능이 또 실행이 되겠죠. 자, 똑같이 실행이 될 건데 여기서 똑같이 실행이 될 건데 홀수일 때는 얘는 다만 오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이 할 거고 짝수일 때는 정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을 할 거고 이것만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자, 서로 다른 기능이 몇 개가 들어가냐 하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능이 하나, 둘, 세 개가 실행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 스크립트 문서 만들어서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 만들어 주시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JS 안에 day 04-4죠. 이거는 그래서 04-4 script.js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연결해야겠죠. 여기다가 스크립트 src 해서 여기다가 js 04-4를 이렇게 연결을 하실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서 기능이라고 하는 건 총 3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기능은 펑션 해가지고, 하나, 둘, 3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얘네들 각각의 이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에 들어가는 이름은요, 스타트 라고 쓸 거고, 두 번째 기능은 홀수 짝수에서 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ODD, 짝수는 EVEN 이렇게 쓸 겁니다. ODD가 홀이라는 뜻이고, 이분이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홀짝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총 3개의 기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예요? 위에서 보았을 때 난수를 만드는 기능이 여기서 시작이 될 거고요. 이거는 언제 실행이 된다라고 되었냐면은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이래요. 그러면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이거를 우리가, 자, 여기 시작 버튼이 얘라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버튼에 가셔가지고 한 칸 띄시고, 자, 우리가 지금 문서 객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객체라고 하는 거는 특성과 특성 값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뭉쳐져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잖아요. 속성이나 특성들이 모여 있는 집합적인 상태를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객체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속성과 속성 값의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속성에는 여기에는 당연히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과 속성 값의 집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태그들은요, 전부 다 객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태그들은 전부 다 객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역시 속성과 또는 특성과 특성 값의 집합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객체이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특성이나 속성들이 여기에는 들어 있어요. 자, 근데 대표적인 특성은, 자, 표기가 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의 특성은 표기되지 않은 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보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기되지 않았지만은 모든 태그들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클래스라고 하는 특성이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즉, 얘도 전부 다 클래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값을 안 썼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은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스타일이라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자, 얘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헤더, h2, 버튼, div, 버튼 여기 전부 다 얘네들 전부 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벤트라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특성은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jQuery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벤트 특성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보시도록 할 겁니다. 이벤트 특성. 자, 이벤트 특성이라고 하는 건요. 자, 사용자나 또는 자바스크립트나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자, 만약에 컴퓨터에 충격 감지 센서라고 달려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발로 차거나 탕탕탕 주먹으로 때리면 그 충격을 인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컴퓨터에게는 사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나 컴퓨터는 그런 충격 감지 센서가 달려 있지를 않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를 막 때려도 얘는 사건이 생겼다라고 인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학생을 막 때리면은 엄청난 사건이죠. 구속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사건이다. 그러지만은 컴퓨터는 이게 사건이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얘네들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용자가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은요. 이렇게 마우스 어디 갔어? 자,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안 보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면요. 마우스가 움직인다 하고 브라우저는 인식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클릭을 했어요. 자,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떼는 이 두 가지 동작을 클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내가 무언가를 클릭하면, 클릭했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우스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브라우저나 또는 이런 문서 객체가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인풋 태그라든가 어떤 특정한 브라우저들은요, 키보드에 어떤 특정 키를 누른다거나 누르고 있거나 눌렀다 떼는 순간 등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사건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클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릭. 그리고 뭐 드래그도 있을 거고 또는 스크롤, 휠 업, 휠 다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가 올려졌다 그러면은 롤오버라고 하는 효과도 그런 사건도 발생시킬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클릭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왜? 여기서 클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아래쪽에 가서 여기다가 그러면 이 버튼 또한 클릭이라고 하는 사건에 얘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사건인 거예요. 클릭. 자, 근데 여기다가 클릭드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키드라고 하는 특성이 있죠. CHECKED 라고 하는 체키드라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자, 인풋 요소에서 내가 체크를 했을 때 여기에는 체키드라고 하는 특성이 붙어요. 예. 자, 그런데 일단은 클릭이라고 쓰시면요. 클릭하고 있는 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지 이벤트를 가리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벤트를 가리킬 때는요. 앞에다가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on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 위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위에. 그렇지만은 무엇이 붙어 있다, 붙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버튼이라고 하는 문서 객체에 클릭이라고 하는 사건이 붙었을 때 어느 한 순간을 가리키는 거 붙었을 때 그러니까 사건을 가리킵니다. 붙었을 때 무언가를 이렇게 하세요 하는 기능이 뒤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대부분이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함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능을 3개를 만들어뒀죠. 스타트라고 하는 기능, 그리고 ODD, 홀이라고 하는 기능, even, 짝이라고 하는 기능.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타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작동을 하시게 되냐면요. 자, 이 스타트라고 시작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함수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은 얘는 오류를 띄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함수를 여기에 만들어 뒀죠. 그러니까 즉 얘를 클릭을 하면은 애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실행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실행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콘솔에다가 로고를 띄우시던 얼럿창을 띄우시던 또는 메시지를 입력 받을 수 있는 프롬프트를 띄우시던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코드를 모두 다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뭘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냐면요. 자, 여기에 난수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실행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난수를 만드는 기능.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난수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난수를 자, 어떻게 만드냐 보면은 자, math 점 랜덤 이렇게 해서 난수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콘솔에다가 놓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서 얘를 잘라내서 가로 안에다가 붙여갖고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저장하지 않고 여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3번 줄에서 난수를 만들자마자 콘솔 로고에다 작성을 하겠죠. 언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쵸? 자, 그래서 저장하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열어서 얘를 콘솔 창에 먼저 일단 띄워 놓으셔야죠. 누르면은 누를 때마다 이렇게 난수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난수가. 자, 누르면 누를수록 계속 만들어지는데 자, 공통점 있죠? 소수점으로 만들어지고 0보다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즉 아니 다시 1보다 작은 수예요. 그리고 소수점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큰 수겠죠. 이런 식으로 난수라고 하는 거를 쭉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난수라고 하는 거를 언제 쓰려고 만든 거예요? 자, 여기다 바로 우리가 콘솔장에다 띄우려고 난수를 만드는 거는 아니죠. 홀인지 짝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 건데, 이거는 어찌됐든 3번 다음 줄에다가 무언가를 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바로 여기다 쓰지 않고 저장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여기다가 변수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var 쓰시고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랜덤한 수를 쓰겠다 해서 r이라 쓸게요. r 랜덤에 r자 따가지고 r 그래서 여기다가 math.random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변수 r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수 r이 뭐가 들어있는지 여기다 확인해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기능을 누르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요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 실행되는 기능으로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름을 r이라고 붙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만들자마자 자, 수학적인 어떤 명령을 사용해서 난수라고 하는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서 저장을 시키겠죠. 그러면 저장된 값을 우리는 여기서 사용을 한 겁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시작 버튼 눌러도 똑같이 아까 똑같이 난수라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요. 음.
잠깐만요. 이게 서구공사 에러가 뜨네요. 파비콘. 이거는 여기 미리 보기 브라우저 열어서 그런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보기 말고 어딨죠? 폴더? 아, 이거 USB. 이 파일 들어있는 거. 잠깐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네. 해놨어요. 여기서 이거 직접 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열어서 보면 아까 전에 파비콘 그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는 그거는 사라질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놓고 확인해 보시면 뜨는 에러는 없죠.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은 잘 나오죠. 예, 미리 보기 브라우저라서 그런 거예요. 자, 저기까지 잘 나오시나요? 안 나와요? 잠깐만요. 아, 요것도 미리 보기 브라우저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폴더에서 직접 문서를 여시면은 잘 보여요. 좀 아래 거. F12 눌러놓고 봅시다 이제. 자, 토큰에서 펑션인데 func func 이거 잘 썼는데 잠깐만요. 8번째 줄 잠깐만 여기에서 요거 중괄호 꼭 써 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찜 한번 시작 버튼 한번 누르시면은 시작 버튼 요거 그쵸. 그러면은 여기 숫자가 난수가 나오죠. 또 누르면은 또 나오고 그래서 누를 때마다 난수가 서로 다른 수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또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다 잘 되시나요? 네. 자,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만들어진 난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난수를 어디에서 홀짝을 구분을 할 거냐면요. 홀 버튼이나 짝 버튼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구분하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홀 버튼, 짝 버튼 두 개가 있는데 홀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 2개 실행이 될 거고 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거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실행시키려면은 얘를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줘야죠. on 클릭 equal 넣으시고 자 여기다가 실행시킬 기능의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 그대로 써 주시면은 홀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행할 기능은요 뭐가 됐던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숫자를 비교를 해야지 되니까는 여기에서 콘솔 로그를 했을 때 변수 아래에 있는 게 얘가 보여져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거는요 시작 버튼 눌렀을 때는 얘가 실행이 돼 가지고 변수를 r을 만들고 변수 아래다가 난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저장시킬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저장된 거를 저장하자마자 콘솔 로그에서 얘가 확인이 된다면은 일단은 여기에는 난수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거를 ODD에서 클릭을 하면은 똑같은 변수 R이니까 얘도 숫자가 보일 거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요. 저장하시고 다시 새로 고침 하신 다음에 시작 버튼 누르면은
이게 만들어졌어요. 0.2918이라고 저는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이게 홀 버튼에다 들어있으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이 똑같은 게 튀어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클릭을 했을 때는 튀어나오지를 않아요. 에러가 떠요. 그쵸? 뭐라고 그러냐면요. R은 not defined.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R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R이. 우리는 아는데. 그쵸? 얘는 몰라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죠? 우리가 따옴표 없이 정의되지 않은 변수라거나 그런 걸 썼을 때. 그러니까 즉 이거는요. 정의되어 있지 않은 변수를 사용을 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분명히 변수 R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변수의 특징을 하나 보고 갈 겁니다. 변수의 특징. 자, 변수 특징. 자, 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인 거죠. 자, 그래서 변수의 특성으로는요. 자, 첫 번째로 이게 있어요. 변수는 크게 전역 변수와 두 번째 지역 변수로 나뉩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 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모든 영역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지역이라고 하는 건 정말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가장 큰 나라라고 한다면 전역 무언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역 아이템이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 거고요. 지역 아이템이라고 그러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서울페이를 쓰거든요. 제로페이. 이걸 보고 우리가 지역 화폐라고 하죠. 이 지역에서만 서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지역페이가 맞죠? 지역 화폐. 그래서 걔를 로컬페이라고 부릅니다. 로컬페이. 그런데 우리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라면 어디에서든 다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걔를 전역 화폐라고 해요. 전역 화폐.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걔를 로컬 페이라고 아니, 다시 글로벌 페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역이라고 하면은 모든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일부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 영역이라고 하는 걸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 일부 영역은 함수를 가리키며 자,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진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진 화폐라고 일단 예를 들게요.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사용합니다. 그렇듯이 자, 이거 그대로 지역 대신 변수라고 쓸 거예요. 자,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선 지금 이 변수가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에서 얘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럼 만약에 저는 또 여기다가 변수 R이라고 해서 뭔가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거예요.
이름은 같지만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R과 이 R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 놓으면 얘를 지역 변수라고 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전역 변수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함수 바깥에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위에다가 변수 R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요. 얘랑 얘랑 얘랑은 각각 서로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세 개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 다른 거 다. 그쵸?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지워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수를 만든 거는 모든 지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수 바깥에서 만들어진 거는.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도 여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해서 값을 저장을 하면요. 이 값은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 얘는 여기서도 값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약간 이렇게 메시지가 떴지만 저장하시고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서 일단은 0.476이 해서 저는 나오거든요. 홀 버튼 누르면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와야지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